자,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영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가려고 하던 이 유조선들이 유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황 발단은 이러합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금요일에 해협이 상업교통에 대해 완전히 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영업 준비가 되었고 전면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금요일 밤 미장 종료 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업선박은 이란의 허가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매체들이 이란 외무장관의 발표를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이란 국회의장인 갈리바프가 게시물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은 1시간 동안 7번의 주장을 했지만 7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거짓말들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협상에서 결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항구에 대한 봉쇄가 지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지정된 항로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란의 허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황상 이란 측의 협상단 안에서 분열이 있어 보이는데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랑 외무부 장관인 아라그치와 말이 상통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아침에 기자들에게 몇 시간 안에 이란이랑 협상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일요일 자정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도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행동을 약간 귀엽게 아기처럼 저항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는 거를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막혀져 있죠. 아무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내각 임원들을 백악관 상실로 긴급 소집해서 이란 협상 상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자 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국무부 장관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특사 스티브 위트커프, CIA 국장, 합참의장, 주요 인물들을 다 불러 모은 듯해 보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었다라고 발언하기 21분 전에 트레이더들이 어떤 뉴스도 없이 8억 달러 규모의 원유 숏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도세가 보이죠. 원유 숏을 사고 미리 떨어졌는데 다시 좀 회복을 하더니 21분 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됐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완전히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유가 88달러 근처에서 80달러까지 쭉 떨어졌고 거의 10%나 떨어졌었습니다. 약 1시간 만에 10% 수익으로 약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비슷한 일이 한 번 또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5일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기 15분 전에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유 숏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뉴스 없이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장이 사상 최고가에서 끝났었죠. 나스닥 100 지수는 1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2013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세상이 위대하고 찬란한 날입니다 라고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작성을 했죠. 그러면서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를 했고 이란과 이번 주말에 만날 예정이다라고 트럼프가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CBS뿐만이 아니라 여러 보도사들 한 두세 개 정도는 또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미장 선물 시장이 열리겠지만 현재 위켄드 나스닥은
0.8% 떨어지고 있고 위켄드 원유는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암호화폐도 78,000 근처까지 갔다가 75,000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월요일 장은 조금 하락으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난 뒤로 오클로가 23%, 아이온큐가 30%, 그리고 테슬라 16% 상승했습니다. 주말에 또 새로운 리포트를 작성해 드릴 예정인데 제 멤버십에 먼저 공유를 하고 이 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과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왜 지금 봤을 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이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팬딕을 먼저 가입하시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컨텐츠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장 끝나고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램 리서치, 텍사스 인슈먼스, 목요일은 인텔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또 반도체들 실적 본격적으로 있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 수요일인데 마찬가지로 멤버십에 테슬라 차트 그리고 재무 분석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간은 엄청 원더풀한 아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란과의 협상을 의미해 보인 듯 했습니다. 그 결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협 이라고까지 부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에게 주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었고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을 신고가까지 한 번 더 뛰어넘게 하고 나스닥 지수를 13일 연속으로 상승시켰죠.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시장에 가득 이 이란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부품었다가 막상 주말 되니까 또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지표들은 약간 시장이 좀 약세로 월요일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몇 시간 후면 선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내용이 있으면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요일 새벽인데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아마도 일요일 미동부 시간으로 아침쯤에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업데이트 나오는 거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